일산 사는 사람 둘이서 일상 공간 일산을 이야기합니다. 네, 일상 공간이라고 하니까 도시에서 제일 먼저 기본적 의식주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그렇죠. 일상 공간으로서의 도시. 그러면 이거는 아마 시민들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칸, 차 한 대 이렇게 평균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시, 뭐 자가든 뭐 전월세 그런 거 여부 떠나서 이런 아파트 한 칸, 차 한 대 평균, 그리고 또 식당, 마트 이런 게 이제 일상 공간이니까 그런 게 손만 뻗으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 또 뭐 저희 일산은 사실 오프라인 쇼핑몰도 굉장히 넘쳐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상 공간으로서의 도시라는 초점에서 일산은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도시 중에서도 한국의 도시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 한편으로 어느 정도 중산층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의식주를 꾸리는 것과는 무관한데 우리 공간에, 일상적인 공간에 정말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예, 그건 정말 주저없이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책이라는 이게 쉽게 비일상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일상을 정말 진짜 풍성하게 하는 건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일산, 우리 사는 이 일산이라는 도시가 이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뭔가 다 감이 오는 건 있지만 네. 그래도 질문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첫째, 여기가 명실공히 도서관 근접성이 진짜 탁월한 도시라는 점에서 그렇고, 또 일산 하면 둘째로 일산, 누구나 알만한 작가들의 도시가 바로 일산이라는 점에서 그렇지요. 예, 맞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일산은 사실 신도시라는 게 계획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네. 먼저 도서관 자리도 미리 다 잡아놨고 그랬겠죠. 그래서 오태진님의 내 인생의 도시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소설가 은희경과 일산을 이야기하는 대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경은 일산에서 소설을 쓰면서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 했다. 신도시와 새 삶이 맞아떨어졌다. 작가 은희경에게 일산은 카프카의 프라하, 폴 오스터의 뉴욕,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이다. 어머나, 카프카의 프라 나오는 소설, 그 전 폴 오스터의 뉴욕 시리즈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뭐 이런 소설. 이스탄불. 오르한 파묵은 저는 안 읽어봤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근데 그래요? 은희경에게 일산은 그런 도시군요. 그러면 또 그보다 더 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작가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김훈 선생님. 오호. 2003년에 고향 꽃박람회였던가, 제가 그때 마포를 살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던 그 지하철 2호선에 갇혀 살던 시절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꽃박람회를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산에 와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자전거 여행 2, 자전거 여행 1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왔는데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일산 신도시 이미지도 강하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 목소리 중의해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밤,
이 땅은 구석기 이래 10만 년 동안 한강이 범람하는 갈대밭이었다. 한강둑이 완공된 뒤에는 경작지로 변했고 1990년부터 경작지를 갈아엎고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다. 수평의 삶은 수직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 연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의 삶, 정말 허허벌판에 평평한 그게 어마무시한 수직의 삶으로, 그래서 10만 명도 안 돼, 3만 명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그 경작지의 도시 동네가, 터가 이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일산에 살게 되면서는 어떤 측면에서의 정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0년에 쭉 이제 7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부산에서 쭉 살다가 2000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는 마포 반지하 방들을 이제 전전하면서 이사 자주 다니고 이러던 시절을 지나서 분당에서 1년 살고, 또 중국 텐진에서 1년 살고, 이제 2009년부터 일산에 살면서 현재까지 일산에 계속 살고 있거든요. 이제 10년차, 12년차가 되는 걸 보면, 어떤 정착이 시작된 도시가 아닌가. 이제 제가 2017년 봄에 이 김훈 작가님이 공터에서라는 신간을 내시면서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이 한양문고에서, 제가 한양 아파트였거든요. 거기서 작가 사인회를 가지셨어요. 그때 이제 집 옆이고, 또 마침 저녁에 제가 늘 일이 있는 투잡스지만 그때 일이 없는 날이라서 갈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진중하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는 만인의 타향이 된 도시예요. 이렇게 하는데, 만인의 타향, 그 5글자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게요. 작가들은 정말 그런 우리가 공통으로 알지 못하게 느끼는 거를 언어로 딱 표현하는 그 재능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2019년에 그 산문집 연필로 쓸기라는 책도 출간하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도 고향에 관한 그 애정을 담은 글이 많이 나와요. 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호수공원의 산신령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어요. 고향신문의 유경종 기자님이 오마이뉴스에 게재했던 인터뷰 기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님은 50대와 60대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정발산의 숲과 호수공원 나무에 많이 의지했다고 하셨어요.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한 20년은 작가에게는 늙음의 시간이자 동시에 장소와 교감하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도 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급팽창하니까 누구의 고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신도시가. 그런데도 다행히 수만 년 동안 먼 데서 새들이 찾아오니 사람이 마음 붙이고 살만한 동네라고 하면서 일산 20년 살고 나니 호수공원 산신령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저랑 일산공간 일산을 진행하는 지연님도 일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마음 붙이고 살만한 동네가 되어진 것 같아서 일산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일부심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네요. 네, 일부심? 있네요. 그래요.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일산에서 태어나고 일산에서 자란 90년대생, 저희한테 뭐 족갑벌이 되는 친구들이나 혹은 이제 뭐 학원에서 좀 만났던 2000년대생 학생들을 보면서 이게 뭐 그 친구들만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되게 안정감이 있고 또 좀 참 사랑스러운 데가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일산에 뭐 알다시피 백마, 후곡 이렇게 전국 탑을 달릴 만한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의 그런 뭐 강남, 뭐 압구정 뭐 이런 곳들의 학원을 해본 것과 또 좀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은 어쩔 수 없는 그 변화무쌍함,
이랑 같이 가는 그 학습 경쟁 구도 이런 게 있는데 또 일산학원관 그런 거랑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 90년대생, 뭐 2000년대생 이 친구들이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비록 아파트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쭉 자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웬만하면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네모네모 반듯한 주거 공간이 주는 안정성에서 오는 요인도 있지 않을까. 좀 성인이 되어서 일산에 오게 된 우리가 갖는 만인의 타향이라는 요런 도시가 주는 정착감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크게 이 친구들은 성장기 동안에 무의식적인 그런 습속 같은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떠받쳐주는 이 일산이라는 이 신도시의 안정감, 그런 가운데 자란 덕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감, 또 굉장히 주변을 안정된 가운데 배려하는 러블리함, 그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문화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또 일산 신도시가 막 형성됐을 때 여기를 주거지로 선택한 사람들이 집을 사서 오고 또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초중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어떤 평균적인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일상 공간의 여유 이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다들 향상된 삶을 살게 된 거 아닌가.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일산에 들어왔었던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자녀가 성장하는 것처럼 또 차분히 인생 안에 살게 된 것을 보면 그렇게 향상되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상 공간 일산 제1편은 책과 작가의 도시 혹은 도서관의 도시 일산으로 꾸며보았습니다. 김은 작가님의 연필로 쓰기 인터뷰 기사 중 한 대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한번 다시 굵게. 네, 다시 한번 김은 선생님. 네. 소멸하는 것에 대한 성찰은 생동하는 것에 대한 경탄과 연결된다. 문화와 이야기가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감사합니다. 네. 일산공간 일산 진행자가 일산에서 나고 자란 90년대생, 2000년대생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응원해요, M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